그렇게 수요가 좋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의 효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확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좀 더 직접적인 수혜는 여행이나 미디어.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김중원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반기에 뵙고 오늘 이렇게 뵙는데 일단 상반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하반기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네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상반기 제가 나와서 했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적어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정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그 당시에는 너무 가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하반기가 되고 시장이 이제 8월 달부터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니 9월, 10월 들어가서 뭐 지금 3,000선을 깼고 다시 좀 반등하면서 뭐 갈 수 있지 않을까라 그러는데 3,000선을 좀 다시 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걱정해도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9월, 10월 나오고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이러면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던 시기가 작년 요맘때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 11월 달이고요. 저도 한 그 당시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상회하는 한 2,7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2,700 이상 정말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쓰면서 정리를 하니까 좀 확신이 들어서 성장주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고 이번에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라가미 구니오 일본의 애널리스트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 4계절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이제 처음엔 금융장세, 이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뭐 작년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실적 상세에 진입하게 된다. 올해 이제 실적 상세에 사실 진입했고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라가미 구니오 이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가을이면 역금융 장세, 뭐 봄, 여름, 가을 할 때 가을이 된다.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은 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이제 테이퍼링을 뭐 이번 주에 FOMC가 하죠. 그래서 그렇죠.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리는 올라가니 이거는 뭐 역금융 장세라는 요인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시작됐다면 이제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였고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상반기 때 상반기로 좀 국한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좀 자료를 쓰면서 작성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첫 번째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실적 장세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조정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우려. 이게 사실 같이 있는 이유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견조하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출이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Q가 주는 게 아니라 이연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중고차 가격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게 인상이 깊을 게 골프장 그린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그건 누구나 부정하지 못한 사실이고 사실 수도권 근처에 골프장 그린피라는 것이 주말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엔
20만 원 안 됐습니다. 18만 원, 그렇죠. 19만 원. 최근에 어떠냐? 20만 원 후반을 훌쩍 넓고 그래요? 어떨 땐 30만 원을 넘습니다. 많이 올랐네. 그럼 이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의 상승, 이 그린피는 왜 올랐냐라는 거를 따져보면 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못 가니까 해외 골프 뭐 수요가 다 국내에 머물고 있고 또 코로나인데 여러 가지 그래도 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여가 활동 대비 골프가 4인, 맥시멈 4인이다 보니까 가장 코로나 환경에서 적합하다라는 부분, 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프에 대한 수요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공급망 우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린피가 많이 오른 이유는 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그것의 지출을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공급망 우려로 그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 항만의 하역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급격히 올라간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수요가 좋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의 효과죠.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확대입니다.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만 해도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해도 저금리 가지고 투자 안 했는데 최근은 환경 이슈, 탈탄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유럽에서만 시작됐다가 이제 미국까지 넘어가서 한국 등 모두 다 탄탄소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의 효과와 투자 확대로 견조한 수요가 지금은 공급망 때문에 매출이 지연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감소하는 게 아니죠. 이연돼서 다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부의 효과와 투자 확대로 나타나는 이 실적 장세는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그 네. 말씀에 잘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냈고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와도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업종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삼성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다음으로 큰 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자동차 다 리스크 우려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 백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가 났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그에 관련된 매출 둔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우려는 있지만 이 견조한 실적 개선 장세는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우려에 대한 사실 선반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를 넘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이고 다시 그 실적을 힘입어서 계속 네네.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 이게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고 다시 실적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면서 다시 시장은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그 테이퍼링 네. 이 가능성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 그 11월 달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되면은 결국 또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주가 하락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금리라는 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경기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세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그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이유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FOMC가 있고 이제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선 테이퍼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이번에도 또 안 하면 시장 참여가들은 경기가 뭔가 문제가 그렇지. 있나 더 불안할 거야. 보다라고 더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안도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점도표 변화는 12월 달에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좀 약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정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가는 속도로 테이퍼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약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뭐 1분기 내 좀 조기적으로 조금 끝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시장의 좀 더 안도 랠리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더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연준이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뭐 한 번 더 연내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컨센서스인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한 거는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미 연준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는 사실 않을 거예요. 채권 시장은 지금 아주 패닉이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 모두 다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식시장 종사자들은 우리나라가 특히 대외 경제 영향이 많고 내부 영향이 적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 11월 이번에 25일 날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몇 번이나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금리 인상 자체 컨센서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 전날 금리 결정을 통화정책 결정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엔 4% 이제 성장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3분기 때 델타 변이에 따른 공급망 형상 이런 것들 때문에 0.3%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경제 전망 자체가 4% 이하로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수정 경제 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상한다. 이런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금리 인상하려면 또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추세적으로 성장의 시기가 꺾인 것이 아니고 올해 0.3% 둔화되었던 부분이 4분기 또는 내년으로 이연될 거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의 불균형 측면을 본자 하면 현실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 얘기도 사실 보면 뭐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금의 어떤 그 공급망 문제가 지속적이다, 구조적이다라고 보기보다 일시적이라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11월 일정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FOMC하고 금통위죠. 금통위. 그래서 한국에. 이걸 좀 정리해 보면 둘 다 통화 정책입니다.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키워드는 이제 통화 정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간에 여기 제가 드렸던 자료에는 없는데 11월 12일이 MSCI 정기 변경 이벤트가 매년 이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증시 변경 때 중국 시장의 비중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11월에 주요 이벤트가 그렇게 그닥 우리한테 주식시장이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안도 랠리 가능성이 있고 금통위 이후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사실 따져보면 주식시장에. 근데 가장 큰 거는 가격 매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3,000 이하에서는 부각되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큰 주식시장의 반등의 원동력이 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3,300에서 쭉 밀려 내려왔는데 근데 요즘은 또 지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장세별로 가니까 그렇죠. 네네.
뭐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맞습니다. 전부 이제 좀 초반에 들어오신 작년에 성장주 뭐, 예, 뭐 반도체, 대형주, 전기차 우량주 뭐 이랬으면 힘들었고. 그거 다 마이너스 계좌인 거라. 네네네네. 뭐 리오프닝 주로 갔으면은 상당히 해피하고 뭐 금융주 들고 있었어도 괜찮았고 뭐 여행 레저 이쪽 들고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는 매니저 만나면서 제 시장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왜 시장 고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냐. 차라리 지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맞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실제로 뭐 나오지만 이제 11월 달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돌리고 있는데요. 네네, 뒤에 좀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9월 달부터 이제 정부에서 11월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부터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위드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 주도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을 보였는데 쭉 내려갔죠. 뭐 코로나 때 뭐 이전부터 쭉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보면 이 주식시장 내에서 어떤 그 단순히 업종이나 주가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보다도 시장 전체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9월 이후에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 뭐 항공,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음식료, 유통 이렇게 있다고 적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여행, 레저, 미디어, 교육 뭐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상회했습니다. 그 동기간에 보면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뭐 6% 넘었을 텐데요. 비해서 미디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여행 레저도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면서 아직까지 과도하게 왼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낮아 있는 시장 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좀 더 수혜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주라고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해서 거기는 네. 정말 섹터가 많잖아요. 뭐 내수 소비주부터 의류주, 네네. 뭐 백화점, 항공주, 여행주. 네네. 주로 어떤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이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크게 받겠냐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드렸던 전체 이제 리오프닝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그 시총은 항공,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음식료, 유통 좀 광범위하고 사실 그렇게 큰 시총의 종목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접근하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좀 기회가 있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제가 왜 여행, 레저, 미디어, 교육으로 뽑았냐라면 아무래도 제 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추세가 가장 좀 더 높을 걸로 기대되는 부분으로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백화점이나 유통 같은 경우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최근에 좀 이미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반영한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좀 더 직접적인 수혜는 여행이나 미디어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행이나 미디어. 네. 근데 그 여행주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이 위드 코로나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오른 것들을 위드 코로나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실행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소한 실적이 한 번은 개선되는 게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한 번의 실적, 한 번에 분기 실적? 최소한 빠르게 분기 실적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뉴스에 팔기는 이제 기업 가치 변화를 실적을 보고서 하는데 조금 너무 빠르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여행주는 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그런데 미디어주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뭐 교육 관련된 네, 대교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중심의 회사? 교육이다 보니까 요즘 온라인 교육은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상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이제 미디어 교육주들이
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주거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온라인 전환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그러면 그 뭐죠 그 오프라인 미디어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행 기업들 가운데서 뭐 탑픽이 있나요? 아니 뭐 저희가 네 제가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쪽 섹터는 이렇게 저희가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센터에 네. 따로 종목은 제가 좀 말씀드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네. 잘 찾아보면 된다. 네네.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섹터 자체가 다 성장하겠네요. 대표 종목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은 대장주. 맞습니다. 여기서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업황이 돌아서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대장주를 충분히 지금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섹터 테마가 올라가면은 일단 첫 번째 대장주가 아무래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올라 있는 상황이면은 그 밑에 거, 늘 들 많이 오른 거, 예, 네, 이런 네. 걸 사는데 네. 그거보다는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첫 분기 실적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되고 이제 틈새 시장 늘 갈 필요가 있고 네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어느 주식이 좋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금 더 넘어서 생각하고 싶어서 그럼 이건 어떠냐, 저 주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들 그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는 업종 대표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지금 맞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